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 게 2017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유사한 제도는 있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보다 좀 체계화되고 DSR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좀 체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지를 보니까 금년 4월에 그러니까 2017년에 도입을 했고 어떨 때는 5%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설정도 안 하셨는데 금년에 이제 4월에 5, 6%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며칠 전 9월 30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6%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네네. 자, 이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가 지금 대출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아시죠? 예,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에 서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내 집 마련 돕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하고 LTV 우대 혜택을 10% 확대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보면 정부의 이런 발표는 가계부채 억제 방향은 또 세워놓고 또 서민 실수요자 보호한다는 그런 방안을 내세워서 대출 완화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충돌돼 가지고 서민 실수요자의 혼란만 지금 가중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대출 한도 늘려줬는데 실제로는 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금융위가 어떤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이 대출 총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했냐. 대출 규모는 크고 이율이 낮은 이런 중도금 집단대출 이런 것부터 가장 먼저 정리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LH 같은 데서도 그런 안내문을 내보냈고 했는데 알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집단대출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정말 보호해야 될 서민 실수요자 계층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더구나 은행에서는 그 리스크 적은 차주에게 아무리 대출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보수적 경향에 따라서 중금리 서민 중산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의 정책 목표도 또 딜레마에 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진단은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나 서민과 관련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쭉 확대를 해왔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가계대출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6% 전에서 올해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와중에 서민에 대한 특히 저 집단대출이라든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10월 달에 대책을 발표하는 계획에는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서민이나 취약계층 또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여튼 인식은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이 총량 규제라는 게 2017년 도입돼가지고 지금 시행 중인데 이거를 정교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총량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1, 4분기, 2, 4분기 이럴 때 대출이 많이 나가면 후반기에 그 은행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 그런데 중산층 서민들한테 가게 돼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량 규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부 당국이 좀 더 섬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뭐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위험이 분산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이제 이렇게 돼서 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은 10월 달에 이 대책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이 없는 서민들이 내야 될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집단 대출을 안 해주면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히 언제 대출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을 받고 자금 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무주택자, 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과는 무관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6%의 가이드라인을 아무래도 지키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열어놓으면 좀 깨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정부 당국이 나름대로 신축성을 발휘해서 뭔가 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우리 서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건 너무 느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빨리 입장을 정부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너무 경직돼서 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차주 단위의 DSR을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공고가 됐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옛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부가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는 해놨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대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6%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은행에서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득불 하반기에 대출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인이 생기는데요. 의원님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실소유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머리 맞대고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실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어요? 예. 지금 10월 초순 내지는 중순, 초순 정도로 생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